자, 홈, 스페이스바. 아, 세 개로 만드는 게 딱 좋구나. 현재 위치에서 떴다가 내려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 안정감 있게 통통통. 애니메이션 된 거예요. 대단하죠? 아, 이제 자동차는 올라갔다, 카 바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니까 U 눌러서 접어보겠습니다. 영어 단어입니다. U. 잠깐만요. U. 그래, 그래. 타이어, 너 가만히 있어봐. 어, 네. 여기 찍지 말고 여기 휠을 좀 당겨볼게요. 여러분 이게 작업하실 때 휠을 당기면 이렇게 확대가 가능해요. 확대가 가능하고요. 어, 조금 더 휠을 당겨보겠습니다. 휠, 오르락 내리락. 아무것도 선택 안 한 상태예요. 십자 모양을, 십자 모양을 펜툴로 그려. 스트로크를 누가 뺐어? 미안해요. 저기 자동차니까 하얀색 휠. 너무 두껍다. 필 컬러 필요 없다, 얘. 필요 없다. 일러스트에서 그려갖고 와. 응? 그게 더 빨라. 아이고, 좀 삐뚤어졌네. 됐고요. 녀석 중심이 여기입니다. 컨트롤 알트 홈. 중심이 잠깐 하나만 그리고 하나 더 그릴까? 하나 더 그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두 가지 상황을 좀 볼게요. 직접 그려오는 게 더 낫다니까요. 일러스트에서. 이거 봐, 이거 봐. 그림 그린 거 봐. 아이고, 네가 자신 있는 그림이 아니면 일러스트한테 부탁해야 돼요. 얘가 실체 크기, 슬래시, 알트 슬래시, 화면 맞춤. 아무것도 찍지 말고, 알트 슬래시. 예, 얘가 휠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믿기 좀 안 예쁘시죠? 예. 네 뭐고? 저요? 휠입니다. 그래요? 너도 한 바퀴 돌래? 그래야지 좀 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뒤에 있는 애는 하나 복제를 해서 네가 넣어주면 어떡하? 그 노가다를 프리컴포즈 필요하시면 가능합니다. 휠 컴포즈. 오케이? 나쁘지 않아. 이때는 크기가 되게 큰데? 이게 참 묘한데요. 이렇게 만들 때는 가져와서 만드는 애랑 틀려요. 공간이 너무 커. 어쨌든 얘 돌아가는 거 역시 여러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중심도 보실래요? 야, 너는 이렇게 중심이 여기다 맞춰야지. sorry. 컨트롤 알트 홈. 한번 찍어보세요. 컨트롤 알트 누르면서 홈 버튼을 딱 누르면 중앙에 맞춰줍니다. 에펙 작업할 때. 일로 넘어왔구나. 어찌 하셨시오. 이렇게 돌아가야지 너 이걸 기준으로 해 돌아갈 거야? 그리고 너 화면에 정중앙에 있어야 된다. 이게 일러스트에서 만들어 오시면 더 편리해요. 더 편리합니다. 여기서 그리는 거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정중앙에 맞추기. 야, 이제 가운데 나왔네. 또 이 크기에 맞게 또 줄여줘야 돼요. 휠 하나가. 줄이는 걸 안 쓰면 이 거대한 애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어, 이거 펼쳐 내려도 되지만요. 펼쳐 보이는 애를 로테이션 눌러볼게요. 비슷한 원리로 하겠습니다. 어, 눌러주고 좀 당겨 볼게요. 한 바퀴 돌아가는 느낌? 바로 그거야. 요 정도 어때? 요 정도라는 게 이게 뭐야? 요 정도. 360 어때? 360이면 여기 1이라고 치면 한 바퀴예요. 야, 그런데 너무 거대하지 않아요? 너 계속 돌게 해봐. 한 바퀴만 도는 게 아니라. 네, 알아두세요. Alt 누르면서 클릭하면은 익스프레션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다. 밑에 저 조그마한 문구 보이죠? 저겁니다. 값은 거의 똑같아요. LOP. 루프 핀이 아니라 방향키 내려서 루프 아웃. 얘는 계속 돌아갑니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요거. 아, 그런데 너무 좋은데 너무 커. 어디 봐봐. 아, 이거 얘 이렇게 움직여야 돼, 임마. 됐어? 왜 이렇게 부피가 크지? 이 크기에 안 만들어서. 크기에 맞추던가 해줘야 되는데 여기 하나. 아, 오케이. 그 다음에 컨트롤 D. 아, 컨트롤 D는 마음만 눌렀니? 아닙니다. 컨트롤 D. 그렇지. 이렇게 이 상황에 따라서 저거는 되게 안 좋긴 한데요. 자, 화면을 보시죠. 바퀴는 휠을 돌리고 있고요. 오르락내리락. 예, 참. 스크립트가 있어서 애프터 이펙트는 모션 그래픽이 되게 재밌어요. 어때요? 괜찮은 기능이죠? 아, 물론 오류가 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현재 이 범위 내에서 이 왜가 이렇게 큰지는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왜 컴프로 이렇게 크기를 맞추면 어떡하냐? 컨트롤 K. 컴프가 이렇게 크면 어떡해? 예, 크기를 컴프도 이렇게 줄여줘요. 너무 크게 만들었다고 내가 뭐라고 했다. 이거 에스펙트 레이시오 비율 유지를 꺼놓고 너 이제 30에 30이라고 쳐봐. 30에 30. 탭탭. 이 바퀴 크기만 해야 돼. 그래야지 부피가 너무 클 필요가 없거든요. 예, 조그만 해. 여기 나가보시면 여기 휠 눌러볼게요. 어때요? 크기 맞게 좀 바뀌어 있죠? 절 말하는 거야. 그래, 널 말하는 거야, 임마. 네, 예, 독특한 표현 방법입니다. 자, 컨트롤 K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써먹는 거예요. 와우. 컴포지션이 30픽셀이면 말도 안 되죠. 하지만 벡터니까 문제는 전혀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휠 컴프, 통통카 컴프. 그다음 화면에 있는 저 자동차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움직이시면 되는데, 아이고, 예, 일단 여러분 크기 좋게 S 눌러서 좀 크게 보여드리면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이기 때문에 눌려도 품질에 지장은 없습니다. 통통통통통 쟤 좀 어떻게 좀 해봐. 어떻게 가는 것처럼 그냥 가도 상관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워크 사이클 올라갔다 내려갔다 가는 듯한 거를 제자리에서 걷는다. 배경만 움직여도 저런 경우는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캐릭터 같은 경우는 워크 사이클이라고 해요. 제자리에 걷고 있는데 배경만 움직여. 그런 장면 많죠. 주인공들이 걷고 있고 배경이 움직이는 거. 제가 직접 간다면 더 재밌는 역할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wesome. 예, 대단합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니라 애프터 이펙스에서 직접 어떤 형상을 그려보는 그런 거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완성이 된 도형들은 여기서, 그렇지 않은 건 여기서 자유로운 베지어 커브를 여러분이 직접 그릴 수가 있겠죠. 그 어느 구도 지목하지 말고 움직이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 물체를 제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외곽이 테두리가 왜 안 보이지? 애프터 이펙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절할 수 있게 애들이 표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뷰 메뉴 중에 우연히라도 이런 다양한 단축키를 누르실 필요는 없어요. 특히 뷰 메뉴에 찾아가 보시면 네, 쇼 레이어 컨트롤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통 눌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이 이렇게 막 보입니다. 요 표시를 레이어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게 안 보이는 분들은 확인 한번 해보세요. 뷰 메뉴에 쇼 레이어 컨트롤이 혹시 이 단축키를 누를 일은 없지만 이게 꺼져 있을 때는 물체의 틀이 안 보입니다. 틀이 안 보여서 답답해요.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중심축은 자동차가 이걸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이걸 따라가야 되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건드려 놓은 이 중심축은 항상 오브젝트의 가운데를 가리킵니다. 요거죠. 펜 비하인드. 앵커 포인트 툴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이 친구로
요 중심을 자동차가 밑에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끌어내리시되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딱 요 위치를 잘 잡아줘요. 나머지는 여러분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야. 뭐 요 정도 어때? 그래. 바퀴 라인을 따라서 그렇지. 붕 떠 보이는 상태로 가라앉는 상태로 보이지 않는 걸 원하신다면 센터를 이걸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거 이유는 얘는 건들 일은 없습니다. 무브 툴, 셀렉션 툴. 예, 뭐 준비가 됐습니다. 어떻게 갈까? 그냥 일자로 간다면 그냥 가도 돼요. 가도 되는데 언덕을 하나 너무 큰 것 같아서요. S 왜 이렇게 늘려놨어? 아까 제가 보기 좋게 제가 늘려놨습니다. 100 엔터. 요 정도만한 차인데 자, 이 차가 하늘을 막 아니 뭐 언덕을 뭐 그런 거는 지난 영상에도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자, 대상을 지정하고 하면 마스크가 됩니다. 이거는 마스크 기법이랑 좀 틀려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 제일 좋은 방법은 빈 구석을 찍는 게 제일 좋아요. 선택, 빈 곳. 아무것도 선택 안 한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펜 툴. 펜 툴, 직접 그리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언덕이 있다. 일체화가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지? 혹시 더 많은 언덕들을 그리실 거라면 모르겠지만 저는 이 정도까지만 일단은 저 정도까지 하고 밑으로 좀 내려서 자 지금 그린 거는 우리 이제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그려놓은 쉐이프는 언덕, 힐 언덕이라고 할게요. 힐 언덕. 직접 그려놓은 언덕 라인이라고 언덕과는 라인이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닫혀져 있는 언덕과 언덕 라인은 개별적으로 좀 그려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현재 이 언덕의 라인을 따라가듯이 자동차가 움직이겠다. 우리가 콘텐츠 펼쳐내리면 이렇게 쉐이프가 있는데 쉐이프 2 제가 눌러볼게요. 쉐이프 1 어떤 애가 진짜인지 한번 볼게요. 얘가 진짜군요. 그리다가 만 어떤 형태. 얘가 많은 그림을 그리시면 이런 게 문제예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게 보여야 됩니다. 얘를 복사해서 컨트롤 C. 마우스 오른쪽 클릭은 안 통합니다. 컨트롤 C. 그리고 움직여야 되는 대상이 누구야? 바로 여기에 통통카. 원래는 이제 느낌상 맨 앞으로 가긴 해야 되는데 컨트롤 시프트 대가로 열기. 왔습니다. 포지션의 변화죠. 포지션의 변화. 그래서 P를 누르고 포지션. 포지션 위치에서 이걸 찍은 상태에서 컨트롤 V 이렇게 주면 작업은 글씨보다는 얘가 더 쉬워요. 라인도 살리기도 하고. 글씨는 라인을 없애버리거든요. 자, P다, P. 포지션의 변화. P. 됐어. 여기다가 얘를 컨트롤 V. 생겼죠. 점에 하나, 둘, 셋, 네 개 따라서 생겼기 때문에 이게 점의 위치예요. 점의 위치입니다. 끝나는 거. 쭉. 복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쭉. 라인도 보이는데 라인은 원래는 안 보여도 돼요. 트림 패스 그런 목적으로 써먹을 수 있겠네요. 어떻게 잘 가니? 잘 갑니다. 오. 가는데 얘가 일자로 가고 있죠. 잘 보세요. 라인을 따라가야지. 라인을 따라갈 때 어떻게 하지? 단축키로 많이 쓰긴 하는데 마우스 오른쪽 트랜스폼. 트랜스폼이 어디 갔습니까? 거기 맨 밑에 이 단축키를 많이 씁니다. 카오. 카오. 컨트롤 알트 O.
거기서 오리엔트, 얼롱 패스, 패스를 따라갔을 시. 이거를 오프해서 오리엔트, 얼롱 패스 이걸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라인을 따라가는 거죠. 중심이 잘 잡혀 있네요. 오케이. 내가 원했던 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지난번에 복습이었죠. 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자동차가 통통통통통통통통 하면서 가고 있는데 상당히 작아서 카메라를 좀 이따 움직일 예정입니다. 불필요한 애들은 일단 방해가 되면 많은 정보나 많은 내용보다는 안 보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네, 뭐 그렇다 치고 잠깐 감춰볼게요. 언덕라인, 언덕라인은 트림 패스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언덕, 그렇지. 언덕 위를 스쳐 지나가는데 자동차가 지나가는 궤적에 따라서 선이 막 그려져요. 오, 앞에 배웠던 라인 쇼죠. 언덕라인, 너는 그 이후에 특별한 일은 없네? 없어요. 그럼 내가 너한테 일을 시켜줄게. 자동차를 따라가듯이 제일 처음엔 선이 없어. 갈 때는 선이 있으면 좋겠다. 혹시 자동차 대신에 화살표 모양이면 화살표가 쭉 그려지는 듯한 궤적 운동을 초기 움직이면서 이런 부분에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근데 일단 중심이랑 좀 안 맞아 보여서 저는 약간 올려볼게요. 올리는 거 어렵지 않죠. 언덕 라인은 지금까지는 혹시 원본을 원하신다면 컨트롤 D를 눌러주셔도 좋아요. 이거는 트림 패스 작업을 해볼게요. 많이 응용되는 작업입니다. 트림 패스를 하겠다. 이건 궤적이라고 할게요. 예, 뭐 흔적. 오케이. 흔적. 우리말로 쓰겠습니다. P 포지션. 영어로 놓고 P 포지션. 위로 좀 올라가라. 이쪽으로 밀어줍니다. 자동차에 맞게. 그렇지. 얘가 엉덩이에서는 매연을 품고 있지 않지만 얘가 따라갈 때 어, 지금 이 보이는 선은 자동차가 따라갈 때 따라가는 거에 맞게 앞부분은 없고 얘가 지나가는 뒷부분이 흔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표현 우리 할 수 있어요. 여행지를 찾아가는데 자동차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 특히 위에서 많이 해. 예, 세계 여행 이야기, 뭐 EBS나 이런 데 보면 산 언덕을 떠나서 뭐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궤적을 뒤에 따라가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움직일 애는 얘밖에 없어요. 저요? 그래, 너밖에 없는 거야. 방해가 되는 애들은 꼭 잠궈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어차피 안 보이는 애들 필요 없는데. 자, 기억을 살려보겠습니다. 너무 이 복잡한 단축키들은 접으면 전체가 다 보입니다. 왜? 다 접어봐. 여기 있는 애들. 펼쳐서 내리고는 잘 안 줘요. 아까 보여드렸던 T, R, S, P, A 10개 있는데 A는 잘 안 쓰고요. 여기 이 종류를 많이 쓰죠. 그건 됐고 컨텐츠 옆에 add가 있죠. 트림 패스. 이 라인에다가 트림 패스를 적용해 볼게요. 트림 패스까지 왔네. 트림 패스 왔습니다. 자, 일단은 뭐 하지? 엔드를 쭉 밀어서 자동차의 공지 부분에 슬쩍 보이는 정도로. 근데 중요한 게 자동차가 언제부터 움직이냐. 화면에 안 보이는데. 야, 이거 진짜 어려운데. 요때가, 이때까지는, 이때까지는 0이 돼야 되겠네요. 자동차가 아직 출발도 안 했어요. 여기. 눈에는 안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변화 없네요. 우리 눈에 보이는 시점에 일단 맞춰서, 요때부터 보이네요. 요때 얘가 미안하지만 수행원이 되듯이 엔드를 좀 당겨서 오버했다. 네, 이 상태죠? 이시합니다. 그래. 조금 올릴까? 17 어때? 보시면서 해야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엔드가 지금 17% 선이 그려진 거예요. 됐습니다. 조금 뒤로 보이게 하실 분들은 궤적이 처음부터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 앞에 키프레임을 안 만들어 놔서 그래요. 0이었던 자동차가 아직까지는 아니겠죠. 아이고 여기 어색하구나. 아, 자, 라인을 따라가듯이 만들어주는 건데 요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지 원래 쭉 결과물 하나로 중간 지점이 없이 여러분들이 꾸미셔도 돼요. 다른 방법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널 오브젝트라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좀 뒤에 나옵니다. 그냥 100%를 그냥 쭉 당기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100%. 자동차가 언제 끝나니? 자동차가 끝나는 시점이 여긴데요. 자동차의 궤적을 그리고 있는. 이게, 이게 우리가 이거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통통 자동차가 U가 눌려 있어서 끝 지점을 우리가 알거든요. 여긴데, 이게 100지점이네. 쏘리. 어이, 진작 가르쳐 주지. 자, 여기가 시작 지점. 여기가 시작 지점. 중간은 일단 없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앞서가는구나. 조금 앞서가는군요. 자동차의 중심과 얘가 틀려서요. 약간 이런 애들을 뒤로, 한 템포 뒤로 따라가기 때문에 뒤로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굳이 자동차가 가는데 라인이 보일 필요가 있겠어? 그래. 얘가 지나갈 때마다 궤적을 그리면서 가는 것 같은 착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보다 라인이 좀 뒤에 있잖아. 한 타임 뒤에 있다 보니까 시작과 끝 0과 화면의 0과 0% 해야 되겠네요. 0%. 0과 100을 위치를 유사하게 지정해 주되 한 타임이 약간 밀려줘야 돼요. 꽁지에 붙기 때문에 약간 다른 타이밍. 중간에 이제 보시면서 등장한다. 거의 비슷하게 왔는데 잠깐만 이동해 볼게요. 다 왔어. 끝에 둥글게 해주면 안 될까? 그거보다 니네가 조금 이동해 봐. 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매칭. 이 선이, 이 선이 그냥 일반 선이고, 점선이고, 앞에 있는 저 자동차가 뾰족한 모양의 화살촉이라면 화살표가 쭉 가면서 선이 길어지는 것 같은 그런 착각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타이밍, 약간 뒤로 밀려진 타이밍을 여러분 보셨나요? 같은 시점에 0과 100이 약간 뒤로 밀어주면 예, 동그랗게 처리를 해도 이 부분이 예쁘게 나올 수도 있겠죠. 끝점이니까. 라인의 끝부분을 별도로 캡이라고 하는데 캡을 약간 건드려 주거나 점선 처리를 하신다거나 궤적을 그려가면서 갈 때 천천히 따라가는 듯한 장면을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는 약간 타이밍이 곡선 운동이다 보니까 약간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미세한 차이긴 한데. 자, 일단은 이렇게 물론 사이사이에 약간의 뭐 조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언제든지 맞춰서 중간이라도 처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가 약간 보정한 거였어요. 이 시점이죠. 보정, 엉덩이, 엉덩이 붙여서.
자, 점선 표현 한번 해보면서 여기 2D 장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은 현재 작업 중인 이거 외에 패스에 쉐이프에 스트로크에 이거였죠? 그 궤적 부분은 끝부분은 캡이 지정해 주고요. 대쉬는 하나 추가해 주면 점선이 표현돼 주고 여기 값은 하나를 더 눌러주면 경계를 만들어줘서 두께에 따라 좀 틀려요. 갭을 조금 떨어뜨리면 자, 제 이 화면의 두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똑같이는 안 보이는군요. 선이 스트로크가 2개 있던 쉐이프가 2개였던 것 같은데 제가 밑에 쉐이프에서 했네요. 이게 좀 착시를 좀 일으켰습니다.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고요. 그다음에 스트로크 앤 대쉬드.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 두두두두두두두두두. 간격은 한 번만 더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갭은 조금 더 벌릴 수가 있고요. 부츠캡이 아니라 라운드 캡을 주시면 끝부분에 이런 자, 그 다음에 갭 사이도 약간 좀 벌려보겠습니다. 연기는 아닌데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많이 봤던 어떤 선들이 궤적을 이뤄가는 걸 할 때 점선처럼 보이게 했던 처리 방법이었습니다. 선이 조금 두껍네요. 이렇게 해서 뭐 봉제선처럼 꾸밀 수도 있겠죠. 가요, 가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이 보면은 자동차가 지나갈 때 궤적을 그리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느리게 가고 있나요? 자, 자동차는 움직이고 있는데 이 움직이는 애를 쭉 당겨서 자세히 보고 싶다거나 뭐 아니면 뭐 카메라가 같이 이동해도 상관없고 너무 삭막하긴 하죠, 주변이. 자, 여기 3D 레이어를 해주시게 되면 카메라가 어떤 쇼를 멋지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자, 물론 이제 통통카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 물론 자체에 어떤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무시하고요. 자, 통통카와 언덕 라인의 흔적이 실은 같은 요소거든요. 그리고 언덕은 그냥 개별적인 애들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 세 개의 눈에 보이는 애들을 3D 레이어를 이렇게 전환해주고 카메라를 추가하려고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잠깐 카메라맨 온 다음에 해도 되는데 카메라맨이 왔어요. 카메라를 만드는 방법은 컨트롤 Alt Shift 누르면서 C입니다. 네, 진짜 많이 쓰니까 단축키가 있는 거예요. 이거 널 오브젝트 다음에 쉐이프 레이어 만들어 오진 않아요. 자, 추가한 건 추가한 거고 3차원 관점에서 투 뷰 호리존탈 아니면 투 뷰로 놓고 보겠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여기에 차가 차가 3D가 되면서 약간 돌아갔네요. 어, 마치 빨랫줄에 그 옷걸이 걸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그냥 빨랫줄 방향으로 애들이 돼 있죠. 좀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차가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이거는 방법이 없구나. 방법이 없네. 포기하지 마시고요. 3D 전에 얘와 얘가 물론 이 라인이 안 그려도 상관없어요. 얘네들을
일반적인 프리컴포즈. 프리컴포즈가 또 답일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움직이는 뭐 차? 움직이는 차라고 해야 되나? 여기 이름을 잘 주셔야 되겠다. 2차원 2D 자동차 카 아니, 우리말로 해도 됩니다. 자동차 묶음이라고 할까? 아이고 묶음 메뉴로 이 묶음은 절대 아닌 것 같은데 묶음. 자, 2D 레이어 상태에서 애들을 묶어줄게요. 묶었습니다. 물론 안에 들어가 보면 둘밖에 없어요. 왜 우리 둘밖에 없지? 너는 별동대야. 그러면 자, 그 상태에서 3D를 눌러볼게요. 문제 없는데? 묶으면 그냥 그 안에 압축과일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 넌 3D 하면 3D가 되는 건데 그 안에 2D가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자, 뭐 재밌게 묘사할 것 같은데요. 일단 카메라가 왔으니까 카메라가 보이면 언덕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일단은 얘가 가도 되고 어떤 애는 하늘을 날아가듯이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자, 답은 알아두세요. 프리컴포즈는 다양한 목적으로 쓰입니다. 그렇구나. 자, 언덕은 하나는 그대로 유지할게요. 얘와 얘는 한 통속이에요. 3D 레이어. 컨트롤 D. 언덕 2. 얘는 좀 멀리 있는 언덕. 이름만 잘 써봐. 엔터. 먼 언덕 어때? 먼 언덕 좋아. 먼 언덕 2라고 하면 나중에 먼 언덕 2가 생깁니다. 에 뭘로? 무브 툴로 해야 돼요. 무브 툴로. Z라고 보일 때. 이제 카메라가 좀 같이 보이는데, 녀석이 우리가 컬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언덕은 밝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청색빛을 약간 띈 것처럼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딱 올라가서 보면 멀리 있는 산은 푸른 색깔로 약간 띄면서 멀고 색깔이 좀 틀려요. 자체 그라데이션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한번 정해볼까요? 네. 그리고 얘는 크기를 늘리셔도 돼요. S를 눌러서 영어 단어 S. 멀리는 언덕이거든. 절대 안 깨지고요. 자, 우리 화면에는 안 보이니까 약간 보일 수 있게 약간 붕 띄워보겠습니다. 산이 좀 모양이 틀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펜 툴로 바꾸신 다음에 점 잡고 움직이는 걸로. 여기로. 어이구, 난리가 나시오. 난리가 났어요. 뒤에 막 엄청. 이게 쉐이프의 장점이죠. 언덕을 넘어, 예, 언덕을 넘어. 이렇게 좋아. 네. 많은 걸 못 해주지만 됐습니다. 펜툴 바꿔놓고, 야, 너 말하는 거야. U 누르시면 접히죠. 뭐 P 포지션으로 옮길 수 있는데 멀리. 그리고 여기는 아직 화면에는 다 안 보이죠? 먼 산이 있군요. 음, 충분히 커버할 만한 산인 것 같습니다. 조금 내려서 카메라 앵글에 좀 맞춰보겠습니다. 카메라가 훅 지나가도 또 산이 있다고 한다면 넣어도 되겠고요. 자, 여기다가 구름 모양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펜툴의 기법, 베지어 커브를 만드는 방법을 이용해서 자, 컬러는 약간의 그라데이션. 이 그라데이션에서 계속 막혀요. 그라데이션이 일러스트레이터랑 포토샵이랑 좀 틀려요. 일단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설정하는 컬러는 최근의 컬러. 스와치도 없습니다. 참고로. 일러스트레이터라고 착각하면 안 되겠죠. 얘는 이거. 밑에는 약간 회색빛 도시거든요. 근데 방향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일러스트레이터와
동일한 점은 이렇게는 가능해요. 가운데 로케이션. 오케이 누르고 난 다음에 요 표시인데 네, 이거 보이시나요? 이 꼬다리가 아유 이거 놓쳤다. 꼬다리를 그리고 중심이 틀렸어. 모든 그림은 에펙에서는 컨트롤 알트 홈입니다. 이거를 매번 보여드리면 안 되겠지만 앞으로 꼭 숙지하셔야 돼요. 애들을 건들 때마다 컨트롤 알트 홈, 트랜스폼 이겁니다. 컨트롤 알트 홈 꼭 알아두세요. 에펙 작업할 때는 알아두세요. 그림이 축이 자기 마음대로 안 잡혀요. 지금 작업 중이라 그런가 봐요. 작업 중. 가운데 맞아요. 요거 정해놓고 요거 누르신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라디언트 확인하고 하는 거.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야 느낌 아시겠어요? 좀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밑에가 약간 어두워 보이는 구름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조절할 때가 생각지도 않는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조절점들 이걸로 그라데이션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불투명도는 없나요? 불투명도는 어, 아래는 컬러, 위는 불투명도. 약간 좀 불투명하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주변의 색깔이 약간 묻어지는 느낌이 드네요. 그죠? 에이, 이렇게 하면은 아예 안 보이잖아. 약간 주변 색깔이랑 보여서 약간 불투명하게 볼 수 있어요. 하얗게 된 거는 포토샵이랑 느낌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같은 동지 같은 애들이라고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약간만 제가 조절해 보겠습니다. 아이 그만합시다. 자 됐다. 이거는 클라우드 구름입니다. 구름 1 센터가 틀렸네요. 컨트롤 알트 홈. 그렇지. 그래서 중심 잘 맞춰주고 구름 하나가 지나갈 거예요. 구름 하나가 지나가고 구름 하나가 또 지나가고 뭐 원하신다면 일단 3D 레이어는 돼야 되겠네요. 자, 준비한 친구. 카메라는 어디 있든 실제는 뭐 어디 껴 들어가든 카메라면은 그냥 일부가 되는 거니까요. 자, 뭐 준비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움직여보는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자, 구름이 누구라고? 접니다. 뒤로 가야지. 내가 크게 늘려줄게. 언덕 뒤에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언덕 뒤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뒤로 넘기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자유롭게 S, 스케일, 구름이 좀 큰 구름도 있고 작은 구름도 있고 네, 이 축이 꼭 Y라고 하는 걸 보고 하셔야 돼요. 그만할까? 네, 너무 많은데 네, 자동차 한 세트 아무 변화가 없는 애들 하나만 복제해 주시면 안 돼요? 우리 앞에 운해 뭐 저기 호수 주변에 있는데 운해가 낄 수도 있겠죠. 컨트롤 D 너희 나한테 좀 와야 되겠다. 카메라맨한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가우션 블러 좀 넣어주면 안 될까요? 가우션 블러 들어본 것 같죠? 카메라맨 앞에 안개가 거치고 가우션 블러 이펙트에 검색하시면은 뭐 우리가 많이 보는 가우시안 블러 잠깐 응답 없는 걸 대비를 해서요. 세이브를 가끔 하셔야 됩니다. 검색어는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가우 가우시안 블러가 있네요. 요겁니다. 요거.
과거에 쓰던 것도 있고 신종도 있나 봐요. 더블 클릭. 추가한 애들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 값을 제가 브룸 2에다 주고 있는 거 맞나요? 블록 값 많이 줬는데 표시가 이렇게 좀 안 날까요? 미세한 가우시안 블러가 좀 보이죠? 미세한 먼지가 퍼지는 것 같죠. 수치값을 제가 이 정도 줬는데 느낌이 가우시안 블러는 프리미어도 가우시안 블러가 있어서 호리존탈 버티칼 아니면 호리존탈 앤 버티칼 이 두 개 중에서 세 개 중에서 고르는 그런 방식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뿌연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자, 카메라만 움직이면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 같네요. 자, 여러분은 카메라를 움직일 수 있으시죠? 자, 멀리 있는 구름도 보이게 할 텐데요. 여기는 카메라는 어, 우리가 원하는 움직임, 직진 운동, 무브 툴로 해주시면 직진 운동이 좋죠. 여기 Z라고 보이는 현재 시점으로부터 앞에 가야 되는데 카메라가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펼쳐 내려보고 트랜스폼 두 가지를 집중해서 보시면 카메라가 움직일 때 왼쪽에 있는 거는 탑뷰죠. 세이브 늦게 반응합니다. 카메라 찍고 여기 보이는 Z 쪽으로 가면 되는데 어떻게 가게 할까? 시간이 처음부터 자동차도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대략 1초 시점 트랜지션 당할 거 생각해서 1점 여기서부터 뭐 하지? 예, 이 두 개입니다. 이 두 개고요. 제가 건들 때 반응할 거예요. 조금이라도 미동하면 건드려지는 게 보이시죠? 제가 맞춤 보기로 좀 해줘야 되겠네요. Alt 슬래시. 네. 중요한 순간을 놓치면 안 되겠죠? 자동차가 가야 되는데 이쪽 초점을 이쪽 지금 자동차가 언제 움직이나 볼게요. 자동차가 움직이는 시점. 아이고, 여기부터 움직이는구나. 자동차가 좀 잘려 보이는데 자동차는 컴포지션에서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 자동차가 중앙 정도 왔을 때 가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니네 둘. 자, 전에는 천천히 이동하듯이 카메라를 좀 빼서 저기 잘리는 일이 있으면 이미지를 좀 여유 있게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관점을 이동하실 때는 카메라 도구에서 C라고 하죠. 화면에서 C 이렇게 카메라가 약간 옆으로 이동하는 게 보실 겁니다. 궤적의 이동이죠. 자, 볼게요. 그러면서 좀 가고 싶다. 시간 좀 많이 걸립니다. 직진, 휠. 직진은 직접 움직이는 무브 툴로 움직여도 되는데 화면 보면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요 위에 있는 애들은 CCCC로 애들이 바뀌어요. C 앞으로 가기, C 회전하기,
시점 이동하기. 바닥이 되면 안 되겠죠. C, 내 쪽으로 오면은 멀리 가는 겁니다. 차가 잘려 보이는구나. 차는 컴포지션 길이를 길게 무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잘려 보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바꾸시는 거예요. 쉐이프들은 우리가 건들 수 있으니까. 여기 이유는 어떻게 할까? 가야지. 가야지. 직진? 직진. 자, 일단은 가기 전에 앞에가 어색한 부분이 좀 보여서요. 자동차가 잘려 보였죠? 아까 에러 부분. 자, 어, 예, 어렵진 않아요. 묶음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현재 컴프를 화면 밖에서 이렇게 오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컴프 컨트롤 K 비율을 유지하면서 임시 꺼주세요. 얘는 다른 목적이니까. 여기 있는 걸 넓혀주면 얘가 2000이 되고 자동차가 한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 꼭 꺼주시고 해야 돼요. 비율이 유지되면 커 보일 수 있어요. 네. 더, 그래, 더, 그래, 더 해도 돼? 늘어나는 거 보이잖아요. 이거 보이시죠? 잘린다고 해서 문제가 안 돼. 무대만 좀 넓혀주는데. 자, 구경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 잘리죠? 컨트롤 K. 이 방법은 저 자주 쓰는 방법은 아니지만 3천까지 한번 엔터 쳐보죠. 아이고, 남아 돌아가네요. 차가 더 이상 잘릴 일이 없습니다. 화면에도 그대로 보여줍니다. 프리컴프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겠네요. 프리컴프의 일. 절대 잘려 보이진 않습니다. 문제는 언덕. 언덕은 쉐이프이기 때문에 언덕 앞에 있는 애를 화면 좀 집중해서 볼 겸 투 뷰를 원 뷰로 자꾸 놔보고요. 이 보이는 애들을 펜 툴을 이용해서 모양이 큰 변화가 없게 잘려 보였거든요. 점도 추가할 수도 있고. 네, 더 이상 잘려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 눌렀네요. 점 추가. 자, 어떻게 문제가 해결됐는지 한번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덕도 넘고 있고요.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인디케이터로 잠깐 보여드리자면. 네. 카메라면만 좀 신경 써주면 멋진 결과물이 나오겠네요. 드디어 무조건 직진. 카메라 무브 툴. 쭉. 드디어 우리 자동차가 보이는구나. 구름 넘어서. 네, 드디어 뭔가 등장하길 기다리는 시점이 나오네요.
자, 뭐 시간은 걸리긴 했지만, 예, 뭐 문제 해결을 하면서 카메라의 궤적들을 우리 마음대로 막 건드려 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길은 아닌데 카메라가 이제 점차 앞으로 가고 있네요. 운해를 조금 우리 앞쪽으로 좀 줘야 되겠네요. 약간 이제 드디어 운해와 함께 자동차 보일 틈을 놓쳤네. 오른쪽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든지 카메라에 C, 다시 카메라가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이죠. 저거 어떻게 만들었는데? 왼쪽에 있는 카메라의 그 동선은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여기서 맨 마지막에 타이틀이 등장하는 그런 타이틀 같은 경우는 2D로 보여줘도 되겠죠. 기다리고 있던 친구가 있네요. 오늘의 주인공,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유죠, 유. 한참 뒤로 와야 되겠네요. 2D와 3D를 골고루 쓰는 겁니다. 짜잔. 네. 이렇게. 아, 복습할 게 다 했네요. CCC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이상할 때는 카메라 CCC를 써보세요. 저도 나오면 안 될까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요. 예. 같이 세트로 보여주세요. 타이밍만 잘 맞추세요. 타이밍이 서로 틀립니다. 이 보이는 친구들은 꼭 U를 눌러서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저도요. U. 이미 다 차가 지나가고, 글자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끝모양을 볼 게 아니라고. 자, 20초를 꽉 채웠네요. 자, 세이브. 자, 이 느낌, 렌더링을 원래 안 떠도 내보낼 수는 있습니다. 가장 작은 모델이죠. 컨트롤 M. 앞에 작업했던, 세팅했던 게 있었는데 아직 안 되는 곳이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만든 건가요? 메인. 예, 맞습니다. 메인. 하이 퀄리티. 퀵타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AVI는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퀵타임을 고르시고요. 오케이. 내보내는 위치 어디다? 차지하죠. 결과물이 보이는 공간에다가. 자, 그리고 준비가 됐다면 렌더 이러면서 에펙은 자체의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프리미어에 메인 3D라고 하는 애만 그냥 가져오면 무리 없이 영상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자, 내보내보면서 마무리.